오늘은 화이트 클로버 초생 재배를 통한 생태적 잡초 방제 사업에 대한 어, 최종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예, 보고 순서는 사업 개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사업화 가능성 분석,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시설 부지에 저수지 재단이나 태양광 발전소, 청사 화단 등에는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46억 원의 유지관리 직접비가 소요되었고요. 이 부족한 이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광역 제초기 등 인력으로 제초할 수도 있고 이 예초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수리시설물 접근이 어려워져서 재해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방초소년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처를 통한 일시적인 잡초 제거가 아니라 초생재배를 통한 상시적인 잡초 제어, 상시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잡초 제어 방법을 개선점으로 찾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초생재배 작물 중에 화이트 클로버가 최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화이트 클로버 선정해서 화이트 클로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화이트 클로버의 활착 과정을 일단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마른 잎이나 줄기가 토양을 피복하게 되고 2차적으로 기는 줄기, 3차적으로 넓고 촘촘한 잎이 토양 표면을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잡초의 종자가 광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초의 종자가 발화하는 것을 막고요. 그리고 타감 물질을 분비해서 잡초의 생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저희가 봄에 청사화단에 일렬로 네모난 모양으로 이제 이식을 했는데요. 이 이식한 게 점점 확장돼서 기는 줄기를 가지고 있는 이 화이트 클로버가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면적을 넓혀서 토양을 피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화이트 클로버의 잡초 억제력은 피복률은 농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화이트 클로버나 레드 클로버,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피복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배과수원의 화이트 클로버가 잘 초생 재배되고 있는 광경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농업 분야의 사례는 찾지 못했는데 올해 2월에 수소문 끝에 비농업 분야 태양광 발전소 밑에도 이 화이트 클로버를 재배한 국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그 민간의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2019년에 준공을 해서 그때 준공 당시에 화이트 클로버 시드 스프레이 공법을 통해 가지고 화이트 클로버를 시공을 하고요. 현재까지 예초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량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수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기능성이 있는 시설 부지에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도 재배가 용이하고 다음에 파급력이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유부지, 청사 화단 등에서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독립 변수 조건들을 선정을 하고 이 선정된 대로 시험 재배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구별로 이제 다양한 조건을 주고 그렇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예, 파종을 4월 중순에 이제 했는데요. 다양한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조건 이렇게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파종이 좀 늦었습니다. 4월 중순에 했는데 이제 이 풀하고 같이 이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풀과 같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5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5월경 사진인데요. 5월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발화도 잘 되고 활착도 잘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풀과도 같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장마 기간 8월, 7월, 8월 장마 기간이 지나면서 풀의 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키가 쑥 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클로버는 근데 높이가 2, 3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화이트 클로버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제약되었습니다. 풀이 키가 높다 보니까 가려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경합에서 밀린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예. 진성 양배주장 유부지도 마찬가지로 두량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같은 시기에 이제 파종을 했는데 이제 여기도 풀의 수세가 워낙 그 이제 장마 시기에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예, 청사화단인데요. 청사화단에는 저희가 파종하기 직전에 거의 뭐 1, 2주 전에 제초제가 이제 살포되었습니다. 이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제초제를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걸 저희가 모르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파종을 하니까 하나도 발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확인하다가 이제 제초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화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종을 이식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이제 모종을 모판에 직접 키워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붙여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여기 이때는 모종을 어떻게 붙일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잘 자랄지 그런 어떤 미지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맨 땅을 그대로 놔두기는 좀 힘들지 않나 직원들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이제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대단히 잘 착생이 되고 활착이 잘 이루어지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분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활착이 안 되느냐, 잘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식한 그 상황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활착이 잘 되고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내년 같은 경우 내년에는 충분히 이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뜨문뜨문 쭉 이렇게 이제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표면 그 잡초의 발화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착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의 경험과 어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이제 약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수지 재당에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영농기가 지나고 비영농기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위험성도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수지 재당을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량태양광 발전소 부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봄에는 잘 안 자랐지만 가을에 파종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양배수량 유유 부지에도 이제 그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청사 화단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예, 대우조수지 전경 사면 전경인데요. 여기 이제 칡들이 무성하고 이 잡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한 3m, 하부 3m 정도는 사석이라서 이게 기존의 예초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자라는 칡 넝쿨들이 이 위에 데크까지 재단 위에까지 윗부분까지 다 이게 침범하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수세가 강한 잡초의 수세가 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예초를 하고 다음에 토양을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파종을 하고 이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수지 대당 외제 사면의 총 면적은 한 3,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00제곱미터는 대적으로 남겨두고 3,000제곱미터 정도 이제 시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 2,000제곱미터는 시드 스프레이 공법을 이제 시행했고요. 2,000제곱미터 중에 1,000제곱미터는 시드 스프레이 공법을 한 다음에 거적덮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줄 때 공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판 떼공법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파종을 했고요. 이제 일반종과 미니종 이렇게 품종을 두 개로 나눠서 각각 100제곱미터씩 이식과 파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작업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포장 조성을 하고 비료 살포, 다음에 파종 및 이식, 다음에 관수, 추가 비료 살포하고 방초 매트는 밑에 이제 이 외제 하단부에 한 3m 정도는 사석이고 굉장히 이 칡 넝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칡의 어떤 그 침범을 막기 위해서 3m 정도 방초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종 이식은 1차, 2차에 거쳐서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인근 농협과 연계를 해서 그 인근 농협의 자동화 육묘장을 이용해서 이제 대량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벼물구가 이제 참고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개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모판을 키웠거든요. 모판에 모를 키웠는데 그 이제 재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서 300판, 350판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이식을 하였습니다. 예. 10월 초에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경과한 11월 8일자의 이제 그 현황 사진인데요. 그 거적덮기 한 부분에서도 잘 발화가 이루어져 있고 직접 파종한 부분, 다음에 2차 모종, 1차 모종 이식을 한 부분, 2차 모종 이식을 한 부분 다 잘 착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두량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낫을 두고 예초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파종 시기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게 자랄 수 있는지 자라는지 이제 그 경과를 한번 지켜보고자 하였습니다. 예, 11월 20일경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발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파종 시기가 한 달 이상 이제 적정 파종 시기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라는 속도보다는 굉장히 좀 더디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발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진성 양배수장 유유부지 같은 경우에는 두량 태양광 발전소를 먼저 하고 그 차후에 또 이건 파종 시기가 뭐 한 두 달 가까이 늦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그렇게 자라고 있지만 발화는 잘 되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이제 잘 성장을 할지 이제 월동을 잘 해서 내년에 성장을 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본사 성근 사면입니다. 당초에는 코스모스가 이제 식재되어 있었는데요. 코스모스는 단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무부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클로버를 한번 식재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왼쪽 부분은 일반 클로버, 이렇게 오른쪽 부분은 이제 미니 클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로버의 그 품종을 좀 달리해서 어느 품종이 이제 적합한지 이제 그거를 좀 비교 시험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파종 시기가 적정 파종 시기보다 원래부터 좀 늦었는데요. 여기는 파종을 하니까 발화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찾지는 못했는데 제초제 때문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판단도 했었는데 제초제 때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벌레하고 다양한 그 많은 수의 공벌레하고 달팽이가 이 그 종자를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벌레가 종자를 먹는지 잘 모르고 공벌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컵에다가 이제 종자를 담아가지고 이제 놓아두었더니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이 종자 양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벌레가 종자를 먹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종자를 최화시켜서 이제 싹을 살짝 튀어가지고 이제 뿌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최화를 시켜서 파종을 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달팽이들이 이제 왕겨를 싫어한대요. 왕겨가 까슬까슬하기 때문에 이 왕겨 위에는 잘 못 기어다니기 때문에 최화를 시킨 상태에서 왕겨를 토양 피복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파종을 했고 그 뒤에는 잘 이렇게 발화가 잘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발화가 잘 안 된 부분은 이 모판에 모를 키운 이 모판 떼공법을 이용해서 부분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예, 7월 22일경에 이제 나주지사 청서하단 일부에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진행한 이유는 나주지사의 어쨌든 나주지사에서 이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건데 나주지사 직원들도 이 화이트 클로버의 생리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보면 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화단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요 이렇게 면적은 크지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요 두 파트에 이제 이식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7월 22일경에 이식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잘 활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도 중간에 이제 이게 잘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다 보니까 예초가 다 되었어요. 거의 한 밑에 일부 부분만 남기고 예초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활착이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는 충분히 잡초 제어 효과가 훨씬 뛰어날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지금 며칠 전에도 가보았는데 12월 뭐 중순까지도 다른 데는 풀들이 노랗게 이제 말라 죽었는데 여기는 파릇파릇하게 생기 있게 이렇게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충우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파종 시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목초의 파종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로 이렇게 환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딱 이렇게 적정 시기에 씨가 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이제 파종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봄보다는 가을이 훨씬 더 적합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 실험 결과도 이제 그렇고요. 가을 파종을 하게 되면 잡초와의 1차 경합을 피할 수 있고 겨울 월동기 동안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봄에 잡초와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잡초하고 같이 자라거든요. 보통 잡초가 이제 여름 잡초다 보니까 잡초하고 같이 자라기 때문에 잡초와의 경합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높이 자라는 잡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 자라기 때문에 이 활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크로바가 이제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을 잡초는 이제 높이가 낮고요. 일단은 이게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바가 이제 가을에 활착을 해서 몸체를 키워서 그 다음에 봄에 잡초가 발화되기 전에 이제 활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잡초가 광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막아주는 겁니다. 광발화를 막아줘서 이제 다른 잡초들이 이제 발화도 안 되고 생장도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봄보다는 훨씬 더 적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가 파종 적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이 배정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계속 이게 예산 협의 과정이 좀 어렵기도 했고 해가지고 파종이 한 달 정도, 3, 4주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 파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벼 같은 경우에 모내기가 한 달 늦었다. 그러면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거나 뭐 냉해나 뭐 동해나 이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파종 시기를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이제 봄에 이제 저희가 하나도 이제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시행착오라도 경험을 쌓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저희가 봄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이제 1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봄에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고 이제 가을에 메인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종 시기에 대한 문제를 좀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환경적 요인입니다. 봄철에 비가 너무 자주 내려가지고 이제 기계와 작업이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그리고 제초제라는 어떤 돌발 변수들, 그리고 다양한 애벌레, 달팽이, 공벌레, 뭐 이런 여치, 뭐 이런 다양한 벌레 생물들이 이 발화를 하게 되면 이 새싹을 뭐 먹어버린다든지 종자를 먹어버린다든지 아직 발화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재배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기존에 이제 있던 나무뿌리라든지 예초 잔재들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식생들을 제거를 포장 조성을 해야지 이제 그 파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제거의 부분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생각한 것이 모판 떼봉법입니다. 이제 벼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서 모종을 키워서 잔디를 이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바로 그냥 이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판 떼봉법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육묘 이식의 장점은 직파가 불리한 경우에 극복을 할 수 있고 이런 용수라든지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이런 벼 모판에 재배할 경우에는 이게 자동화 육묘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나주 금천농협의 벼 자동화 육묘장인데요. 200여 농가 조합 농가에 벼 7만 판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경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 때를 이식하는 것은 이제 씨를 파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동과 시공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활짝 가능성이 이제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판을 그 본사 화단에다가 이식하기 위해서 모판을 재배하고 이렇게 처음에 10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 150판까지 이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본사 화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 여기 보시면 본사 그 화단 옆에 이제 배구장입니다.
이 배구장 일부에서 이제 350판까지 이제 한번 해보았고요. 이게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모판에 모를 재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쉽게 보여도 달팽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파먹고 막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또 그 주말에는 또 저희가 이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 또 집에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개가 와가지고 막 다 밟아버리고 막 그런 이상한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목판에 모를 키워서 이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즉각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자동화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충분히 경제성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솔루션은 신규 지구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잔디 대신에 화이트 컬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저수지를 만들 때라든지 개보수를 할 때, 다음에 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의 다목적 센터를 만들 때 등 이렇게 신규 지구를 할 때, 처음 사업을 할 때 화이트 컬을 식재하게 되면 당초 사업비 내에 녹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어떤 그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고요. 다음에 이 예초 잔재라든지 어떤 그런 기존의 토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잔디 대신에 화이트 코랄 식재하면 굉장히 극대의 경제성,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디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 보면 잔디를 식생한 그런 어떤 그 저수지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 5년, 10년 뒤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잔디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요. 지역의 우점 식생으로 다 천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기본적으로 착상할 때는 도움이 될지 그 녹화를 해서 이제 그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이런 뭐 기초적인 어떤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지속적인 효과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잔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잔디가 굉장히 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유로 재배를 했습니다. 이제 중세 유럽 시대에 이제 잔디를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내 부가 이 정도다. 나는 먹지도 못하는 이런 풀을 키워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경관을 조성하면서 내 부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잔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상류층에서 이제 잔디를 키우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1930년대 잔디 깎는 기계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이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잔디의 이 문화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잔디를 관리하는 어떤 협회라든지 마을 단위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잔디를 조금만 이렇게 길어도 이게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굉장히 이 잔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집착,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특히 서부권 같은 게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면서 이런 잔디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보시면 잔디에 키울 물이 없어서 지금 이 잔디를 그러니까 그 라카로 초록색으로 이제 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 주들의 일부에서는 이제 잔디를 하나둘 포기하고 2020년까지 이제 모든 관성용 장지를 제거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잔디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매번 깎아줘야 되고 제초제를 뿌려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하는데 내가 잔디를 키우면 그 정도의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 이런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잔디를 키우기 시작을 했고 사실 뭐 잔디가
보기 좋다면 보기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 이제 저희 청사 화단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이 잔디를 1년 내도록 잔디를 깎아줘야 됩니다. 워낙 청사 부지가 넓다 보니까 계속 1년 내도록 이게 잔디를 깎아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디를 굳이 잔디만 고집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 그리고 한국수정공사의 경관과 생태를 고려한 비탈면 녹화 시공 가이드북을 보면 다양한 수종과 초하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환경적 여건에 맞게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 초본 야생화류의 화이트 클로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도로 비타민 녹화의 보건 목표 설정과 종자 배합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시험 시공 비탈면 101개소에 대한 녹화 식물별 사용 건수와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토끼풀, 화이트 클로버는 총 사용 건수 706건 중에 134건 사용으로 사용 빈도가 19%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건 공사를 하면 그 중에 한 건은 화이트 클로버를 사용해서 비탈면 녹화를 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 클로버가 기존에 이제 그 녹화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주요 수종 초하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클로버를 이제 시공하는 방법 중에 주요한 방법 세 가지를 보면 직접 파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시드 스프레이 이제 기계로 이렇게 파종 그 씨와 뭐 이렇게 다양한 전착제 비료 등을 섞어 가지고 이제 뿌릴 수가 있고 다음에 모판 떼공법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파종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제 시공도 편하고 비용은 적게 들지만 굉장히 이제 비라든지 그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흘려내린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판 떼공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활착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제 시공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떼 심기하고 이 목판 떼공법을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거의 단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잔디를 대용으로 때를 심어서 때를 심는 방법으로 목판 떼공법으로 시공을 한다. 그러면 크게 사실은 문제가 없다.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예초를 1년에 2번 하게 될 경우에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예초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300만 원, 5년이면 1,5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시공 비용과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접 파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당해연도의 손익분기를 볼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시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5년, 모판 떼용법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 지나면 그 손익분기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화이트 클로버를 시공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잡초를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수지의 내부 연화를 치킨연으로 봤을 때 누적적으로 1년에 한 46억의 직접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을 때 한 3,220억 원의 예초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계략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효과는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초에 대한 그런 어떤 안전성, 다음에 이제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재예방 효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안전 경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런 화이트 클로버가 이제 꽃이 피는데요. 하얀 꽃이 피고 녹색이 지금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지금 녹색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조성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클로버가 꿀의 밀원 식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파종은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목판 떼공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목판 떼공법은 이제 1년 연중 한겨울 빼고는 다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시성이 있고 다음에 이 활착도가 굉장히 높은 이 목판 떼공법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이트 클로버 목판은 병목판과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 클로버는 이제 이양기를 이용해서 이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최적화된 이제 목판이지만 화이트 클로버는 이식하는데 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클로버의 맞춤형 목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육묘도 이제 야외에서 하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육묘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육묘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 재료비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상토인데요. 이 상토도 이제 대량 구매를 통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을 하는 어떤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검정,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한 검증이 좀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물 품종을 육성할 때는 생산성 검증과 지역 적응성 검증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품종을 개발할 때 이게 성공했다. 그렇게 이제 끝이 아니거든요. 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산성 검증과 지역 적응성 검증을 거쳐가지고 다음에 품종 결정을 하고 상품화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데 이제 착안을 해서 사업비를 이제 많이 이제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다양한 소규모로 생산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두량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이렇게 자랐지만 다양한 조건과 변수를 바꾸었을 경우에 어떻게 자라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이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목판 떼공법의 고도화와 생산성 검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해가지고 이제 표준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이게 누구나가 이제 이 매뉴얼을 보면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해서 이제 우리 공사의 사업화에 이제 기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